이번 9차 세미나의 그 진행을 한양대 의대 김윤희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예방의학 교실에 재직하고 있고요. 대한예방의학회 학술위원회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센터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1년의 세미나들을 준비해 주셔서, 이제 공부도 되고 여러분들도 만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원섭 센터장님께서 의과대학생의 지역사회 1차 의료 실습 교육 경험과 함의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주시기로 꼭 의과대학에 국한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지역의료나 1차 의료 하는 데 있어서 다학제적이고 보건의료인 간에 아무래도 좀 역량을 같이 배워가고 쌓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생들에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1차 의료에서 잘 구실할 수 있는 의사의 교육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실질적인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너무 정말 기묘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 유원섭 센터장님 한 달 전에 또 여기에서 세미나 해주시는 거 제가 봤었는데 네, 또 굉장히 또 다른 주제로 또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유원석 그 센터장님은 저희 한양대 예방의학교실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또 서울대에서 의료관리학으로 박사 받으시고 그리고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계시다가 2021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여러 이제 역할들을 담당하시면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통합추진위원회 추진단장도 맡으시고 중앙감염병 병원 운영센터도 맡으시고 1차 의료 지원센터도 맡으시고 지금 현재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에서 또 중요한 역할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줄이고 저희 유원석 선생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역의 혁신센터에 지금 저 세미나에 제가 두 번 발표를 하게 되고 다루었던 주제도 지난번에는 이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관련돼서 이슈였고 또 이번에는 이제 지역사 1차 의료 부분들인데 뭐 어차피 저희가 정부 사업으로 의대생 실습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사업 의대생 중심으로 말씀은 드립니다만 아시다시피 1차 의료 현장은 꼭 의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학제 팀이 가동돼야 하는 그 소위 말하는 1차 의료 팀이죠. 팀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꼭 의대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지역에서 이런 학생들이 실습에 참여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저도 의사로서 1차 의료 역량을 갖추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1차 의료 실습이 가능한 지역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 자료 공유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잘 보이시는지요? 지금 제9차 지역의료 혁신 정책 세미나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사회에서 1차로 실습 경험이고, 저희가 참여했던 사업이 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제 특수 전문 분야 의대생 실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1차로 분야가 만들어지고 제가 그 1차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또 실제로 23년도에 저희 기관과 1차로 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실습을 진행했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자로 말씀드리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내용은 일단 1차로 인력 양성의 중요성과 또 1차로 실습의 중요성, 그리고 1차로 분야 실습 지원 사업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 수행했던 사업들 소개하면서 운영 경험 부분들을 이제 공유를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사점, 뭐 함의 부분들은 그 운영 내용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덧붙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로 부분의 중요성인데, 인력의 중요성인데요. 뭐, 지금 이제 최근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돼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불거져서 의료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가 됐고요. 사실은 이제 예전 지방에서는 이미 의료 인력 관련된 의사, 간호사 또 다른 의료 인력들의 부족 상황들이 이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들이 잘 다루어지지 못하면 지역 의료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우려와 실제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미국 CDC에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어떤 공중보건 서비스, 필수 공중보건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와 관련돼서 이제 그 내용들을 10가지 서비스로 분류한 부분들이고 여기 파란색 박스로 별도 표기한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인력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사실 이제 그 해당 인구 집단 내에서 건강과 관련돼서 어떤 자원 수준이 있고 그런 자원 수준이 잘 작동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중에 특히 이 인력 부분들을 적절하게 확충한 부분들은 이 국가 필수 공공보건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의 인력 부족 문제는 뭐 최근에도 뭐 주요한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23년 올해 이슈 30개 중에 하나로 이제 의료 인력 부분들이 제시가 됐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분원과 병상 확대 계획으로 인해서 이런 인력 부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거라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사 인력 관련된 부분들 보시면 아마 이제 저도 여러 다른 교수님들 만나면서 또는 전공의생들 만나면서 이제 말씀 듣는 부분들은 이제 이전에 의사 인력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부분들이 이제 보다 예전보다 더 뚜렷해졌다. 그 뚜렷해진 선호도가 뭐냐면 수도권과 대도시를 근무하는 것.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부분들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의사 집단 행동에서 이제 전공의님들이 크게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 과연 그 전공의들의 정말 필수 진료과의 경우에는 정말 갈아 넣는 정도의 심각한 이제 업무 로딩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이제 굉장히 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의견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2020년 기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임상의사의 4분의 3이 이제 도시 지역에 근무하고 있고 소도시 농촌 지역에 근무하는 부분들이 24%인데요. 사실 이제 지방에 근무하는 가능성은 출신 지역,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의대를 졸업하느냐, 그다음에 전문의 수련까지 마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사실은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이미 다른 모든 국가에서 경험하는 문제고 WHO는 아예 그 인력 부족 문제를 이제 만성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유럽의 경우에도 지금 여러 인력 부족 원인, 인구 고령화, 또 기존 의료 인력의 은퇴, 또 전문의 중심 인력 양성, 그리고 신규 의료 인력 훈련이 점점 줄어드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적 불균등, 그다음에 국외 인력 유출 등으로 인해서 의사, 간호사 인력이 부족할 거다라는 부분이 이미 예견이 됐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구 성장 고령화, 의사 수급 불균형으로 이제 2034년, 지금 현재 2024년 대비한 10년 뒤가 될 텐데 의사 수가 한 12만 4천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은 이제 앞부분에 이제 그 어떤 부분을 선호하냐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미국 의과대학 협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격, 전문 과목의 내용, 롤모델의 영향, 아울러서 일생활 균형도 77% 굉장히 높은 부분이죠.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 우문고찰에 의하면 의대생들의 전문 분야 선택 요인 관련돼서 학문적 관심과 아울러서 일생활 균형이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고요. 그 외에도 환자 진료 지향, 의대 교수 멘토, 해당 분야 경험 등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릴 1차 의료 지역사회 실습 부분들이 1차 의료 분야에 대한 이제 심층적인 실습 경험을 제공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의사생들의 선택 요인과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설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학문적 관심과 아울러서 이제 일생활 균형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이고 특히 선진국일수록 일생활 균형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이제 더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학문적 관심보다는 이제 다른 또 요인들이 조금 더 선진국 간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2034년 앞부분에 말씀드린 미국 의사 인력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 축에 있어서 전체 총 의사만이 아니라 1차 의료 의사, 여기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를 담당하는 의사들이죠. 그래서 가정의학과 의사, 그다음에 여기 제너럴 페디아트리스, 소아과 의사가 되겠죠. 그리고 노인의학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기본 1차 의사 인력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족 부분들이 이미 17,800명에서 한 48,000명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넌 프라이머리 케어 스페셜리즘, 그러니까 이제 전문의죠. 세부 전문의의 외과, 내과, 기타과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인력 추계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에 있어서 1차의료 부분들은 아직 잘 정립이 돼 있지 않아서 향후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1차의료 의사가 적절하게 수급이 되고 있느냐, 또 적절하게 양성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OECD 국가를 보시면 이제 전문의, 일반인이 구성 비중인데 참고로 여기 일반인은 다른 분들이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강조해 드리면 여기 GP라는 것은 제너럴 프랙티셔너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단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흔한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외국에서 이제 GP라고 하고 있고 국내에는 그렇게 종합진료 의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전문의가 없으면 GP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좀 다른 개념이다. 외국에서 활용하는 GP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GP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시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이 뭐 이렇게 되겠는데요. 한국은 5.9%에 불과하고 미국은 이제 11.7%에 불과하고요. OECD 평균 따지면 대략 22.7%가 이제 1차 의료사 부분들의 평균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와 이 도표면 보더라도 한국에서 1차 진료 의사를 양성한 부분들이 일단 지금보다 더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1차로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잠깐 먼저 1차로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1차 의료, 그러니까 숫자로 1차 의료가 아니라 프라이머리 케어에서 한글로 1차로라는 부분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물론 대부분의 역할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보건의료 필요 대부분을 다루는 책임을 지고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뿐만 아니라 다학제 1차 의료 팀이 환자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그런 배경을 고려해서 통합적이고 접근성 높은 보건의료를 제공한 것을 이제 1차 의료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1차 의료가 더 잘 보장될수록 건강, 의료의 질, 또 비용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을 성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그 포브스지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2021년도 전미 과학공학의학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1차 의료가 더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는 국가일수록 건강 수준이 더 높고 또 건강 형평성도 더 잘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1차 의료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전체 보건의료 지출을 낮출 수 있다라고 이제 이 보고서는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료 보건의료 서비스 구매 그룹 의 이제 PBH라는 이제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1차 의료 부분들이 이제 보다 더 강화될수록 보다 건강하고 또 환자의 행복 만족도도 증가하고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성인 중에 정기적으로 1차 의료의사를 방문하는 진료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미국인에 비해서 보건의료 지출이 30%, 33%가 더 낮고 또 조기 사망 위험도 19%가 더 낮은 것으로 보고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그런 1차 의료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중요한 상용원으로 활용할 경우, 즉 1차 의료 진료가 더 확대될 경우에는 연간 약 91조, 한국 돈으로 91조 원, 미화 670억 달러가 절감될 수 있다. 이 수치는 미국 보건의료 지출의 약 1.5%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흥미로운 점은 1차 의료에 1달러 투자를 늘릴수록 13달러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보고서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1차 의료 관련돼서는 OECD에서도 한국의 1차 의료 질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서 효과적인 1차 의료 서비스 성장을 지원한다고 이미 일찍이 저희한테 공고한 바가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1차 의료는 사람들의 흔한 건강 문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또 다양한 전문의 진료를 연계하고 지속적인 진료를 그 단순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가지신 복합 질환 환자에게도 잘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1차 의료 정책 동향을 보면 어쨌든 앞에 말씀 1차 의료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최근에 2024년 2월 달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의원에서의 이제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다뤄지고 있고요. 또 1차 의료에 있어서 예방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의 1차 의료 시스템 시범 적용하겠다. 여기 이제 지역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런 부분들이 25년 이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특히 최근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도별로 한 곳이 지정된 곤욕 책임 의료기관에는 1차로 네트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사회는 1차로를 지원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안도 담겨져 있고요. 특히 그 의료뿐만 아니라 돌봄까지 복합적인 수요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이런 1차로 기관들도 활용해서 의료 돌봄의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책을 구축하겠다는 등 이제 야심찬 1차로 정책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날 바로 이어서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 종합계획에서도 1차 올해 만성질환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 기존에 이제 시범 사업에서 고혈압, 당뇨병 중심으로 됐던 부분들을 보다 더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제안이 돼 있고요. 최근에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복지부 내에 1차로 체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즉 건강보험 정책국 내 필수로 지원관이 있고 여기 이제 지호로 정책과가 있는데요. 지호로 정책과의 아예 전담 사무관 분이 1차로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복지부 제2차관 내 해당 부서에서 여기 지호로 정책과의 업무 중에 3번 가치 기반 1차 의료 체계 구축 및 선도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제시가 돼 있고 결국은 이제 제가 실습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가치 기반 1차 의료 모험적인 1차 의료를 학생들이 경험하고 또 그런 경험들이 그분들이 1차 의료에 종사하면서 실제 프랙티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1차 의료 정책의 중요한 이슈다라고 좀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1차로 실습의 중요성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1차로 실습 현황들 관련해 좀 검토를 해봤을 때, 문헌상으로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임상 실습 시기 이전에 지역사회 의학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임상 실습 전에 지역사회에 먼저 노출된 학생들일수록 실습 시기에 보다 더 실제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이제 의과대학의 이제 예과 때도 사실 이제 이런 지역사회 경험들을 갖춘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 또 임상실습 들어가서라도 지역사회 임상실습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의과대학 교육의 초점이 주로 임상의사 양성에 초점이 돼 있고 90% 이상이 이제 대학교 부속병원 중심으로 임상 실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실습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1차로에 대한 이해 부분을 확인했을 때 1차로 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모범적인 1차로 부분들을 이제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1차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 개념적으로 규정된 것 이외에 바람직한 1차원의 모습을 경험한 학생들은 이제 거의 없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실습이 확대돼서 지역에 있는 모든 의과대 학생들이 이제 모범적인 1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학생 중에서 1차원을 전공하시고 또 실제 현장에서 1차원을 잘 수행하신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갖습니다. 예, 국내 1차 의료 관련돼서는 이제 그 3차 기관보다는 1, 2차 의료기관에서 수련이 더 적합하다고 전문가나 교수님도 생각하시지만 실제 그런 바람직한 1차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실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런 임상 경험에 조기 노출을 하고자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런 적절한 지역을 확보하는 것, 기관 확보하는 부분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보고에 의하면 지역에서 임상 경험에 조기 노출된 학생들이 실제 1차로 농촌 의료보다도 더 많이 진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참고로 2022년 미국 보건부는 취약지 농촌 지역 1차로 전공의 수련을 위해서 무려 1억 5,500만 달러가 넘는 지원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재학 중에 이제 전문 분야 조기 심화 실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진료 선택에 대한 정보, 바람직한 롤모델과의 교류, 그다음에 또 미리 해당 분야 전공 선택에 대한 준비를
이런 실습 경험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후 진로 선택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연구 결과입니다. 아까 그 해당 1차 의료 또는 지역사회 실습을 고민하시는 교수님들이 제일 우려했던 바가 이제 1차 의료 관련돼서 이런 좀 좋은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실습 기관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조금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적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기관으로 참여한 것이 이제 한 3,500개 정도 되고, 그중에 특히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들이 한 1,500개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기관들은 내과, 가정의학과 의원들이고, 지역에서 보다 당뇨 관련돼서 아주 모범적인, 일단, 프랙티스를 하시는 것으로 알려진 기관입니다. 그리고 1차로 이제 포괄적인 진료와 관련돼서는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기관이 약 한 580개 정도 되고요. 또 직접 지역 재택을 환자 집을 방문해서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1차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기관이 한 902개소, 그리고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하는 시범 기관이 역시 또 82개소가 돼서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런 기관들을 잘 활용하면 보다 지금보다 나은 양질의 지역사 1차로 실습이 가능하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제 그 모범적인 1차 의료 기관이 과연 누구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 고민할 부분들이 일단 기능적으로 환자에게 여러 가지 흔한 질병들을 잘 진료하는 기관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기존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서 진료 범위, 즉 주 진단 분류 20가지 중에서 최소 15가지 질병에 대해서 연간 최소 10회, 즉 월 평균 1회가 되겠죠. 1회에 청구할 경우 포괄적인 진료 영향이 있다라고 규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전체 의원 중에 한 30% 정도, 한 10,000개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능적 1차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앞에 말씀드린 여러 시범 사업에서 모범적으로 참여한 기관들 1차, 모범적인 1차로 실습이 가능한 기관이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1차로 기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1차로 실습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생 필수의료 실습 지원 사업,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업 목적은 초창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드문 분야입니다. 외상 소아신장, 이렇게 좀 특수 분야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2023년도에는 1차 의료 분야가 이제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 사업 취지는 의과대학 학생에게 조기에 이런 심화된 실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진료를 유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이런 특수 전문 분야에서 먼저 좋은 실습 경험을 함으로써 어, 해당 학교의 기본적인 임상 실습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심화된 실습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진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단계별 이제 사업부 실습 지원 사업의 확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년, 22년, 23년도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참고로 24년도 실습 사업은 어저께 공고가 됐습니다. 저 실습 기간을 공모하는 공지 사항이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공모 사항이 떴고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실습 기간 공모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6개 분야, 여러 분야 중에 1차 의료가 포함이 돼 있고요. 여기 실습 지원금 보시면 학생 1인당 1차 의료는 이제 500만 원 이내 이렇게 되는데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24년도 실습 지원 사업은 1인당 400만 원 정도로 어쨌든 꽤 높은 수준이고 여기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이제 지원금과 실습 기관의 실습 비용들에 대해서 2주 동안 400만 원을 지원하는 셈이니 사실 이제 적지 않은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모집 정원은 1차 의료 경기 23년도에 12명이었고, 올해도 큰 변동이 없으면 12명이 될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경우에는, 1차 의료 분야 실습의 정원이 좀 늘어날 여지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최근에 실습 담당자 분께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대생 필수 의료 실습 지원 사업은 담당 부서 이제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사업 주관 보조 사업자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실습에 참여하는 기관은 이나라 도움 시스템 통해서 하위 보조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사업 지원받은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습 지원 사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출석 일지, 실습 일지, 또 실습 프로그램, 실습 평가 이런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계획을 해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국립중앙의료는 1차 의료 분야 실습 추진을 위해서 먼저 공단으로부터 1차 의료 분야 실습을 개발하다는 이제 요청을 받고 22년 9월 달에 이제 관련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감염, 세 개 분야 임상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감염의 경우에는 23년도 1월 달에 시행을 했고요. 24년, 1차 의료 실습은 저희가 23년도에 선정이 돼서 24년도 연초에 겨울방학 동안에 1차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1차로 그냥 실습 기간 선정 이제 제 NMC가 이제 항고 지원해서 저희가 됐고 다만 저희는 저희가 실습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했고, 6개 1차 의료기관과 함께 이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실습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한 곳당 실습생 2명이 배정돼서 총 12명이 실습생이 선발돼서 실습을 수행을 했고요. 실습에 이제 24년도 1월 달 실습을 시행하기 전에 학생, 그리고 실습 협력 기관, 즉 6개 의료기관과 사전에 실습 준비 미팅을 갖고 최종적으로 각 기관별로 실습생 2명을 매칭해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보통 이제 이 실습이 끝나면 2월 달에 그각 실습에 참여했던 기관들 중에서 대표로 이제 어, 진행했던 경험들을 교류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런 관련된 내용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차로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연구를 수행했었는데 관련돼서 저희가 기존의 문헌과 그다음에 관련된 실습 현장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참고로 그 이 사업의 주요 추진 일정은 이제 보통 4월 달에 기관 참여 공모를 해서 4월 달에 공모를 완료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이제 의사 집단 행동 등 해서 조금 이게 미루어져서 어저께 이거 기관 공모가 공고가 됐고요. 한 일주일 정도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별도의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평가 기준에 따라 실습 계획, 지원 인프라, 기대 성과를 고려해서 이제 경쟁일 경우에 이제 그런 고득점 순으로 기관이 선정이 되고요. 참고로 2023년도 실습 기간은 외상, 소아신장, 감염, 공공, 1차 의료, 신경외과 이제 보시는 기관들이 결국 선정이 됐고 1차 의료 분야는 이제 경쟁자가 없어서 저희 기관이 진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실습 참여 기관은 이제 제가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전체 실습에 지원해서 의원과 실습을 진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 이제 하위 보조 사업자로 돼서 제가 실습 수행 기관이라고 저희가 스스로 지칭을 했고요. 그 외에 의료기관,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지도하시고 현장 실습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실습 협력기관으로 지칭을 해서 저희는 사업을 진행했고 총 예산은 6천만 원, 예, 6명, 12명씩 500만 원씩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저희가 그 예산안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실습, 의료기관을 정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일단 조작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으로 1차를 실천한 기관이다. 라고 일단 정의는 정의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포괄적 1차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여기에는 흔한 근만성 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고, 또 복합만성 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 그리고 국가 1차 의료 분야 시범 사업에 참여한 기관, 적어도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또는 장애인 건강주의 시범기관에 참여한 기관, 그리고 이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방문 진료 재택으로도 제공하는 기관을 일단 저희가 한정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1차 의료 기관에서는 단지 의사, 간호조무사만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이렇게 다학제 1차 의료 팀이 활동하는 기관을 실습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제가 심평원 적정성 평가를 확인해서 기본적인 고혈압, 당뇨병, 약품 목수, 주사 처방률 등 이런 적정성 평가 양호한 기관을 골랐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이 기준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대생 전공의 대상으로 1차원로 실습 경험이 있는 기관, 그리고 그런 의사분이 근무하시는 기관을 실습 기관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기관과 협의해서
2주 동안 사전에 계획된 실습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선정해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서 먼저 1차 의료 의사의 역량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 핵심 속성을 정의하고 이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실습 프로그램에 반영했고요. 여기에는 그냥 질환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 1차 의료를 실천하는 의미를 현장에서 실습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직무 역량으로는 예방, 건강 증진, 그다음에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부분들 맥락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필요 정무의 역량까지 포함을 했고요. 구체적인 스킬은 1차로 핵심 속성과 환자 중심 보건의 지식, 뭐 기본적인 1차로 기본 술기 등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설정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실습 현장과 또 실습 강의에서 잘 다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네, 1차로 실습 총괄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총괄 목표는 각종 건강 문제를 포괄적 지속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1차로의 중요성 가치를 이해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실습 목표를 통해 다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실습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1차 의료와 1차 의료 의사의 중요성과 의미, 그다음 1차 의료 핵심 속성, 또 만성질환자에 대한 1차 의료 접근법, 그다음에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다학제 팀 활동. 이건 아마 일반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잘 다뤄지지 않을 텐데요. 이런 부분도 특히 포함해 있고요. 특히 지역사회를 강조해서 지역사회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까지 고려하도록 프로그램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국가 간 1차로 비교와 최근에 1차로 동향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예,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주고, 2주는 주 5일이 되겠습니다. 주 5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는 부분들이고요. 첫째 날과 맨 마지막 날은 전체 학생들을 위한 실습 오리엔테이션과 또 실습을 모두 마친 학생들이 마지막 날 실습 결과 발표회를 통해서 서로의 경험들, 왜냐하면 이제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실습을 6개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별도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였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월, 화, 수, 목, 금 중에 적어도 반나절은 해당 1차 의료 기관에서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친 부분은 현장 실습 기간에 신경 쓰지 않고 저희 국립중앙원의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차로 기관에서 가장 좋아하셨던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던 이유는 저희가 먼저 이런 프로그램들을 먼저 기획을 하고 또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필요한 강의를 제공한 것과 또 1차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룬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 강사분을 모시고 비대면 또 진행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렇게 지원받는 부분들에서 즉 실습 현장이 현장 실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다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스의 왼쪽 칸을 보시면 2주 프로그램 전체 모듈별 각 모듈에 맞는 교과목과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방법 등을 정리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우측에 있는 각각의 실습 프로그램들에 이제 녹여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은 공통 및 교양,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의사인력 현황 정책과제, 예비 의료원에서 이제 진로 탐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마지막 날 실습 결과 발표 부분들을 먼저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입문 과정으로서 사실은 이제 실제 실습을 가기 전에 지역사회 1차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또 국내외 1차로 정책 동향, 특히 지역사회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또 홈리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의료적인 취약성 부분들이 어떻게 다루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1차로 실습 실천을 진행하기 위해서 외래와 방문 진료를 반드시 실습 프로그램에 포함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 예를 들면 주간보호기관, 또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등 복지관, 기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1차로 기관 사업소, 자원봉사 기관 등을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제 이제 명칭을 지역사회 라운딩이라고 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학생들은 2주 실습 동안 실습 지도 의사로부터 케이스를 배정받아서 그 사례 발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제가 그 필수 저널 목록으로 지정된 저널을 읽고 저널 클럽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 실습 마지막 시간은 지도 의사와 반드시 슈퍼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당일날 이루어졌던 실습 내용에서
리플레이션하는 기회를 가져서 실습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진행을 했고요. 별도로 현장에 계신 이제 선배 의사분들과 좀 대화, 모범적인 롤 모델을 갖춘 외부 다른 현장 의료기관에 계신 분 이외에, 그러니까 실습 의료기관에 계신 1차 의료 의사분 외에 예를 들면 보건소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제 별도로 그분들의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모듈별로 잠깐 소개해드리면 1차 의료의 실전 관련돼서 이제 별도로 제가 학습 목표와 주요 내용, 주요 특징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실습 기관의 지도 의사분과 공유해서 이런 것들이 현장 실습에 잘 다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사실 이런 계획안이 현장에서 잘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 있는 지도 의사분과 또 학생들이 실습 기관 방문했을 때 학생들을 관리하는 다른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국치료사 분들과 2번 이상의 미팅을 가지면서 이런 실습 프로그램이 잘 다뤄질 수 있도록 사전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 1차 의료 이제 선배와의 대화, 그분들은 이제 제가 추천을 받아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섭외해서 진행을 했고요. 취약계층 인권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복잡한 실습 내용들이 학생들과 실습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 맞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로 실습 워크북을 개발해서 학생들과 해당 실습 기관에 사전에 배포해서 지역별로 이런 실습 프로그램들이 이런 지침, 워크북에 마련된 지침에 따라서 잘 진행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목차를 보시면 실습 일지를 이제 학생들이 참고하도록 돼 있고요. 이 참고 자료 보시면 각 기관별로 저희가 이제 공통 프로그램들은 마련했는데 각 의료기관마다 이제 지역에서 뭐 지역사회 라운딩하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진료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외래 진료나 재택으로 부분들 일정이 좀 조정될 수 있어서 그런 스케줄을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서 각 실습 기관별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각 해당 1차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 현황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학생들에게 실습 의료기관 전에 방문할 때 그 내용들 참고하도록 워크북에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 워크북에 이제 포함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전체 세부 일정과 기관별로 어떻게 진행되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전에 요구된 프로그램들 다 이수하도록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1차로 저널 클럽은 제가 별도로 이제 외부 전문가분들과 학생 발표를 통해서 진행했고, 참고로 이번 저희 실습에는 이제 카톨릭대 이대호 교수님이 1차로 저널 클럽 모더레이터로 이제 수고를 해주셨고, 케이스터디도 별도의 원장님들 모시고 진행했는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제대 김경호 교수님께서 진행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학생들 발표 자료입니다. 그래서 1차로 저널 클럽 발표 때 이제 학생들 발표한 내용이고요. 저널 클럽에는 이제 제가 전문가분들의 검토를 받고 핵심 저널을 선정을 해서 학생들이 하나씩 배정받아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케이스 스터디 내용인데요. 이 재미가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장애 남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제 접근 및 제도 활용 이런 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네, 학생들 실제 발표 내용을 보시면, 그냥 질병별이 아니라 환자 전체적인 파악한 부분들이 이제 자료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자 초진 병력의 내용 보시면, 이분은 이제 재택의료센터 대상자이시고, 이분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신체적 상태와 그다음에 정신적 건강,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서 접근했다. 이런 내용들 이제 정리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배정된 환자분 만났을 때 평가 항목들이 건강 및 질병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 상태, 정신 상태, 또 자립적 기능, 또 기타 현재 받고 있는 의료 처치와 건강관리 필요 항목, 사회환경 평가, 서비스 이용 현황, 이제 이거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 목록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본인 환자에게 맞는 이제 사례들을 검토하고 실제 그 현장에 있는 1차로 팀과 같이 진료를 진행했고요.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실제 이 환자분들의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점검하면서 미처 그 의사와 간호사 다른 1차로 팀이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학생분이 실제 그 1차로 팀에게 제공해서 환자분의 건강관리에 많이 도움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앞부분의 환자 평가와 실제 케어 플랜 부분까지 확인해서 환자 임상 실습에 참여했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 다리 절단, 그래서 일상생활 어려움과 또 식사와 음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다른 팀원들과 또는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도움을 제공했던 부분들을 같이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환자 관리 계획 부분도, 예, 그리고 요 그림은 이제 실제 재택으로 시범 사업 대상자에게 학생이 1차 진료 의사분 같이 참여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했던 건데, 제가 이 자료를 소개해드린 부분은 단지 약과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의사분이 환자분의 그 근육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접 환자 교육을 하는 사례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진료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관련된 제도도 같이 검토하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들, 고민했던 내용들 이와 같이 정리해서 같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방문 진료 현재 한계가 수가 부분과 또 환자 의료진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또 지역 의사들에 대한 이제 경쟁 이런 구도가 아닌 협동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또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이 구축하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같이 사례를 발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실습 결과 보고회 때 발표했던 학생들의 한 가지 이제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학생은 이 실습 전 기본적으로 가졌던 의문이 도대체 1차로는 뭐냐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노년기 환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것인가,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1차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원래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습 내용, 결국 외래 진료 참관 등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고민했던 내용들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방문 진료 참여하고 지역사회 다른 의료기관도 방문하고 지도의사분들의 케이스 스터디 발표와 또 본인에 대한 조언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결과 보고회 때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1차 의료는 무엇인가? 결국 이제 건강보험 보장의 핵심이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물론 이해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 보장의 핵심이 1차 의료다라고 이제 학생들은 생각을 정리됐고요. 또 노년기 환자에서 삶의 후반기를 어떻게 잘 지내는 것인가? 방문 의료 재활 돌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학생들이 정말 절감했다라고 의견을 줬고요. 또 의료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정책, 제도, 지역사회가 같이 잘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들을 학생들이 실습 참여 후 정리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실습 진행하는 동안 저희가 별도로 네이버 앱을 활용해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했고요. 각 1차별로 제가 모니터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습 일별 만족도가 뭐 10점 만점 중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이 9.4, 높은 것이 9.8이었고, 공통 프로그램별로 보면 뭐 저널 클럽, 실습 오리엔테이션, 취약계층 건강권, 뭐 케이스 스터디 다 고루였는데, 가장 학생들이 어쨌든 만족도 높았던 것은 마지막 날 실습 결과 발표, 서로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했던 부분들을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이렇게 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지역사 1차로 기관들에 대해서 실습 만족도는 9.7. 해당 주민들이 방문했던 기관들이 그 최저 9.5에서 9.8 이렇게 만족도를 줘서 현재 그들이 방문했던 실습 기관들이 굉장히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도의사의 슈퍼비전의 만족도도 가장 낮은 게 9.3에서 9.8로 매우 높은 수준의 지도의사의 슈퍼비전의 만족도 높게 이루어졌다라고 일단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습생들이 가장 좋았던 부분은 지역사회 여러 기관들을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특히 방문으로가 아마 외래 진료보다는 좀 특히 인상적이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자기는 1차로 뭔지 알았다라는 부분들을 줬고, 그다음에 본인이 방문했던 기관과 달리 굉장히 좀 질 높은 수준의 1차로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이번에 선정이 됐고, 본인이 그 기관을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피드백을 줬습니다. 근데 그 실습에 참여했던 현장 기관도 저희한테 뭐라고 피드백을 주셨냐면 학생들이 매우 동기부여됐고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셔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학생들과 또 실습 기관 모두 만족스럽고 또 성공적인 실습이 진행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실습 협력 기관, 그 현장의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저희 기관이 이런 실습 기관이 온전히 현장 실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기 행정적 지원과 또 강의 등 현장 실습 기관이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기관별 특성이 저희가 앞에 보시면 아마 획일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 안에서 이제 기관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그런 운영 방식이
좋았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참여했던 6개 의료기관은 다음에도 다시 다 모두 실습기관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셨고 그동안 본인의 의료기관에서 진행됐던 의대생 실습 또는 전공의 실습보다 이번에 굉장히 심화된 1차 의료 실습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았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나중에 평가 미팅 통해서 주신 바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유현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차 의료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개요도 설명해 주시고, 그, 이제 이 실습 경험까지 정말 알차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내용이 훨씬 더 길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그래도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부끄러우시면 옆에 메모장 활용하셔도 되겠고요. 유원석 교수님, 근데, 학생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까요? 자기 학교에서도 뭐 지역사회 실습이나 공공의료 실습은 모르겠는데, 뭐 다른 임상 실습 같은 것도 참관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그중에서도 굳이 또 이 실습을 고르는 데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이제 학생들은 어쨌든 이제 학생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방학 동안 2주를 온전히 굉장히 강도 높은 실습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습 마무리 했을 때, 에, 실습 자료 준비하고 발표하고 뭐 지역에서 계속 이제 현장 실습 기관들 여기 다니고 그다음에 의사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이 돼서 쉴 틈이 없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그 지도 의사분들이 이거 실습 너무 강도가 높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신 바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감수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희도 여쭤봤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제 실습에 지원한 동기였느냐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는 아마 이제 1차 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학생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향후 자기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부분들을 1차로 설정했던 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실습 지원금이 학생 1인당 500만 원인데 학생 1인당 실습 지원금으로 이제 1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주 동안 실습 마치면 본인이 물론 이제 세금을 제외하고 좀 금액이 줄긴 합니다만 예, 일단 좀 약간의 용돈 부분들이 일단 마련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실습에 참여 지원하기 전에 그 실습 프로그램 내용을 먼저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습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서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실습 내용이 이제 심층으로 다루어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동기가 부여됐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은 이 1차로 실습 위에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다른 실습 프로그램들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중에 한두 명은 다른 프로그램에 있던 얘기를 들은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서 관심 갖고 있다가 이번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음. 그러면 이게 사실 뭐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소소하게 저희 의과대학에서 지역사회 의학 실습 같은 걸 계획하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어떤 좋은 전형이나 모범으로 이런 이제 이게 사용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발표 자료를 통해서도 좀 많이 알 수 있었지만 뭐 보고서나 이런 어떤 그런 게 좀 어디서 그러면 그냥 찾아보면 되는 건지요? 아, 일단 저 워크북 아마 이제 워크북 보시면 워크북 제작 목적 자체가 음. 23년도 이제 실습 지원해서 이제 결국 24년도 초에 진행됐습니다만 저희가 학생과 또 실습 기관과 또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아마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기는 어렵고 저희는 먼저 개발해서 먼저 운영한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들 같이 재현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워크북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워크북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사전에 연구했던 내용들이 결국 프로그램에 녹여져서 워크북 내용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 예를 들면 이제 저희한테 궁금했던 부분이 아까 이제 학생들이 그 저널 클럽의 이제 필수 저널로 핵심 저널이 뭐냐라는 부분과 참고 문헌, 뭐 강의 자료 모두 제공이 가능하니까 저희한테 요청 주시면 그건 이제 별도로 공유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디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청 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가졌는데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음, 정은경 교수님.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김유미 교수님 말씀대로 모든 의과대학에서 1차 의료 교육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잘 연구되고 또 계획된 자료가 충분히 공유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가정의학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전파하고 공유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사소한 거 하나는 왜 이거를 주최를 공단이 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재원은 건보 재원은 아니고 아마 국가 예산 국고 100%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14억 정도를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시범 사업을 하고 확대를 할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확대 방안, 뭐 확대에 필요한 확대 계획도 결국은 예산과 또 이거에 대한 어, 수행 주체, 수행 체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대 계획들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런 확대 계획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학생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앞으로는 의료 인력 개발에서 전공이나 인턴 과정에서도 1차 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수련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네네네. 질문,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실습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실습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이후 이런 내용들이 학생과 또 전공의 분들의 실습을 위해서 잘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가정학회 제가 공공으로 담당 특임이사를 맡고 있어서 가정학회 이사에 이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고 현재 가정학회 강재원 이사장님도 학회 차원에서 이런 실습 부분들을 중요하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사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 드린 꼭 이 똑같은 자료는 아닙니다만 이사분들께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 만약에 다른 기관이 실습에 참여하실 경우에 모든 게 가능하다, 모든 자료 공유 가능하다. 그리고 자료도 저희가 지금 워크북 일부 이제 수정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만 마무리되면 이제 공유할 예정이고요. 먼저 질문 주셨던 왜 공단이 하느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보건의료인력법에 따라서 공단이 지금 또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공단이 하고 있어서 공단이 지금 요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계속 확대될 거냐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올해 의사 집단 행동들의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 사업들은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분야도 확대되고 예산도 확대되고 정원도 확대되고 해서 더 갈 거로 기대했는데 아마 올해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일단 예산 부분들이 못 늘고 또 정부 전체 정책 기조도 예산이 지금 탄력 압박해서 운영하는 기조라서 아마 더 예산은 못 늘지 않았나라는 게 이제 추정입니다만 뭐 1차로 부분도 사실은 앞에 보시면 이제 소아신장, 뭐 외상 이런 부분이 먼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로가 왜 들어왔냐라는 얘기도 아마 내부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1차로가 굉장히 필수로 중요한 부분들이고 지금과 같이 심층적인 지원을 하는 걸 통해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는 뭐 정부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1차로가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 실습 지원 사업은 어쨌든 실습 지원 사업이고 실습 지원 사업이 사실 전체 의과대학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스페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재 제 보는 관점에서는 의과대학에 있는 지역사회 실습 또는 1차 의료 실습이 저희 경험들을 참고하셔서 기존보다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제 의견입니다. 이상 제 의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 질문 있으실까요? 아마 여러 가지 노하우랑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메일 보내면 공유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또 수줍으신 분들은 또 메일로 또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 저희 가지만 더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만 네네네. 네네. 질문 드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분야별 실습 계획 그게 있는데, 거기 보면 공공 분야가 따로 또 44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분야라는 거는 그냥 공공의료원, 공공의료 기관에서의 실습을 주로 하는 건지, 1차 의료와 공공의 차이가 뭔지 그거 간략하게 좀 여쭤봅니다. 네네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공공의료 실습은 저희는 학생들이 이제 공공의료 현장과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는 실습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 교수님 계셨던 이제 질병청과 복지부 등 방문해서 해당 기관의 이제 의사 출신 공직자분들과 또 공공의료 기관, 책임의료 기관, 지역 책임의료원 등 방문해서 학생들이 그냥 그 말로만 듣던 지역 공공의료가 아니라 중앙부터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돼 있고 또 거기서 어떤 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실습 프로그램들을 디자인해서 진행을 했고요. 다만 이제 다른 의료기관들은 공공의료 사업,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희귀질환자 방문하는다든지 이제 이런 거 차원에서 좀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로 묶기에는 이제 기관마다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좀 상이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그 실습 성과 교류에 가서 그때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공공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저는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학생분들에게 지역 공공의료 관련돼서 좀 어떤 수준에서 다룰지, 즉 프로그램 수준에서 다룰지 그런 정책과 지역 현장의 그런 여러 거버넌스까지 좀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또 실습 경험 제공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기관별로 좀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또 프로그램 내용도 상의해서 이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지역 의과대학에서 다 그런 공공의료 프로그램들을 다 잘 만들어 디자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이제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의 예방의학 교실에서 그냥 공공의료 만약 실습을 하신다면 단지 공공의료 사업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전체 공공의료 예를 들면 시도 또 중앙 또 시군구 단위에서 공공의료 부분들에서 학생분들이 이해하시고 거기 현장과 또 거기 롤모델이 되는 분들을 만나서 그런 내용이 같이 공유된다면 어, 좋지 않을까, 학생들도 좀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세부적인 내용 프로그램 다루시면서 학생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저희 내용적으로 만들었지만 지역에 일차로 경험이 계신 분들, 학생분들 의견을 반영하면서 사실 이제 많은 수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지역의료 혁신센터 홈페이지, 거기서 참 자료 보실 수 있고, 거기에서 또 메일 주소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제 세미나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김은아 박사님 혹시 사진 찍어야 되나요? 저희 혹시 선생님들 그 화면 좀 켜주실 수 있으면 주변 얼굴이 좀 나오도록 해주시면 단체 사진을 또 찍는다고 합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잠시만 켜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키시면 된다고 합니다.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제 의견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모든 의과대학에서 1차 의료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그 2주 정도, 4년, 6년 과정 중에 반드시 들어가서 2주 이상의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좀 더 지금 하셨던 시범 사업이 체계화되고 그게 정규 교육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아 네, 선생님 단체 사진 찍으셨습니까? 네,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10차 세미나 홍보 안 하셔도 되나요? 네, 저희 10차 세미나가 다음 6월 13일에 같은 시간 12시에 또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이 귀중한 점심시간에 같이 공부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이야기였고 사실 여러 보건 전문가들, 보건 의료인들이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공간도 현실 공간인 것 같아서 이런 실습이 더 요긴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래도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세미나해서 좋았고요. 선생님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들었습니다.